안녕하세요. 7월 31일 금요일 RTS 알스 트레이딩 스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스테이션. 오늘은 사실은 정신이 없어요. 오늘은 잠도 못 자고 있고 이게 새벽인지 지금 저녁인지 미국으로는 새벽이죠. 그래서 지금 2시간 축을 살고 있습니다. 낮에 원래 밤에 일하고 좀 오전에 잤어야 되는데 오전에 시장이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또 하이닉스 그 상한가 가는 거 보고서 근데 아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켜 알려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같은 날 있잖아요. 하이닉스가 상한가 가려고 처음에 하다가 뒤로 후퇴했다가 다시 가잖아요. 오후에 상한가가 30%라고 하면 0.7에는 사는 겁니다. 무조건 사고 그 상한가에다 대놓는 거예요. 3% 먹는 거야. 3%가 어디야? 계속하면 돈 많이 법니다. 그거.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상한가 치면 좀 이따가 삼성전자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삼성전자 제가 들어갔고 근데 삼성전자는 금방 풀리대요. 상한가가. 그래서 오늘은 좀 억울했습니다. 내가 방송만 안 했으면 현업에서 많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정확히 저점을. 근데 그런 거 보면 한 10년 전이나 뭐 20년 전이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쇼치는 놈들도 꼭 살 때 사. 너무 빨리 먹었어. 사실은 오늘까지 털고 오늘 종가에 미국 시장 넘어가면서 이제 걷었어야 되는데 어제랑 그러니까 화수에 너무 많이 먹어서 어제부터 좀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우리가 뭐랄까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시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시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지. 오늘도 지수가 막 이렇게 오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빠진 것도 이상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이상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많은 시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막 역대급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주식시장도 있었지만 파생시장도 있었다 보니까 파생시장에서는 뭐 이 정도는 뭐 1년에 한두 번 있는 거라서 주식시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거의 역대죠. 이런 일이 없었지만 저는 파생시장에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해서 사실은 막 엄청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생각보다 좀 잔잔히 움직인다. 오늘 같은 날 사실 큰 양봉이 나긴 했지만 사실은 더 장중에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정확히 이 주체들이 외국인은 사고 개인은 팔고 기관은 그냥 구경하고 그래서 조용히 위로 상승해서 양봉 나고 끝난 거죠. 속으로 조금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수익도 복구하셨고 버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좋은데 저는 사실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게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고 조금 차익 실현하고 팔기도 해야 되는데 팔 때가 더 재밌긴 한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힘도 어제 밤새서 힘이 없었고 하지만 일은 했어야 되니까 일은 계속하고 여기 동참은 할 수 없었고 조금 그래도 뭐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익을 복구하셨다니까 저는 좋습니다. 아침에 휘파람 안 부냐고 힘이 없었어요. 네. 1시간 반 자고 다시 휘파람을 불 수가 없었어요. 말하는 것도 간신히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숏만 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숏도 의외로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이번에 얻어 걸린 거고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굉장히 많은 거의 파멸적인 하락을 경험했는데 그래도 7월 안에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은 팔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8월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좀 급락이 나와서 그때 좀 손실이 나신 분들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급락이 나와야 급등이 다시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뉴스도 딱 적절했고 이게 전형적인 비이성적인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빠지는지 몰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쭉쭉쭉 밀려. 그리고 막 여기까지는 안 밀리겠지. 거기까지 밀려야 이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등도 정상적으로는 안 일어나고 이번에는 뭐 이제 뉴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시작한 거죠. 이 반등이. 근데 어떨 때는 정책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국내 우리랑 같이 있는 플레이어가 어디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는 건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닉네임이 봉이 R이 됐잖아요. R 뭐 이렇게 그렇게 돼서 뭔가 어휘적으로는 조금 음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스 트레이딩 스테이션은 빨리 끝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이번 주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 좋아서 그렇지 힘들어. 빨리 가서 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좀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로 내용 없으니까 편안하게 얘기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사실은 시장은 엄청 복잡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거 뭐 또 공부해봐야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차트 좀 보면서 느긋하게 코스피 하루에 17%, 17.9니까 18% 엄청난 양봉. 근데 난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 시작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 어제 그 선물이 그러니까 야간 선물이 상한가를 갔으면 좀 위에서 빵 떠서 시작해야 돼. 시작을 여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뭔가 주눅이 많이 들었구나. 그렇게 미국 시장이 강하고 반도체도 강하고 야간 선물이 상한가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떠서 시작을 못 하는 거야. 거기서 어제 종가 근처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밀리겠는데 라고 했지만 외국인 형님이 플러스 넥스트부터 플러스 찍으셨죠. 그래서 계속 장중에 사다가 한 8조, 6조부터 조금 슬로우해지시더라고요. 오늘은 8조 정도로 끝나는데 제가 볼 때 외국인 형님 한 다음 주도 삽니다. 다음 주도 살 수밖에 없고 느낌상 오늘 이제 사다가 마셨어. 그래서 사실은 저도 8월 중순까지는 조금 고민했었는데 8월 초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전략 그러니까 전술을 잘 쓰면 지금 포지션보다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기술적으로나 오늘 미국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나 오늘 미국장에서 어제 같은 움직임이 좀 생기면 또 한 번 좀 뭐랄까 기술을 쓸 수 있을 장이 올 수도 있겠다. 여기 차트 보시면 좀 키워볼게요. 봉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여기 이 떨어지는 구간에 봉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ETF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의심도 많이 했고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봉이 작잖아요. 이제 봉이 작아질 거예요.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봉이 작아지면 또 봉이 작아지는 대로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전술들이. 옵션으로 치면 양매도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호가도 약간 좁은 구간에서 할 수 있는 전술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8% 상승했고요. 17.9인데 그냥 18%라고 합시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여전히 주요 이평선 아래에 있어요. 기세가 좋긴 한데 이게 뚫리려면 다음 주 월화 중에 이걸 바로 뚫고 7천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20일 이평을 바로 뚫고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도 좀 힘들 수도 있다. 월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또 강하고 그리고 어제처럼 언와인드가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타코 이란전이 갑자기 뭐 깨끗해져. 그러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7천 뚫고 올라가면 7,500이고 다음이 그 다음은 조금 저항이 있겠지만 오늘 좀 제가 느낀 건데 의외로 마음의 상처들은 깊지만 의외로 또 이렇게 도끼 같은 게 있으신지 많이 쳐 올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뭐 개인이 순매도 잡히긴 했지만 제가 볼 땐 개인도 좀 많이 사셨거든요. 외국인은 꾸준히 산 거고 가격을 쳐 올린 건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개인들이신데 매도 나온 건 어쩌면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 힘드셔서 그만 게임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오징어 게임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트만 보면 또는 제가 느낀 시장은 그래도 아직 우리가 그렇게 죽진 않았다. 죽을 뻔했는데 여기까지 버틴 독한 사람들은 이거를 다 먹는구나. 이걸 다 발라먹었어. 그죠? 그 또 하이닉스 상한가 막 다 보고 계시는 거 보고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 강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또 상한가 욕심을 내. 그죠? 코스피 주봉 보면 엄청난 주간 기준으로 엄청난 아랫꼬리. 거의 몸통이 거의 안 보이죠.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아랫꼬리가 있으면 좋다. 일봉도 좋지만 주봉이 더 좋다. 이거는 제 생각엔
제 판단으로는 한 곱이 넘겼다. 다음에 하락하더라도 괜찮다. 약간 저항 여기서 판 사람들의 후회와 어떤 원한과 어떤 학습 효과 때문에 괜찮다. 그렇다고 이제 막 위로 뚫고 올라가지는 않아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때 이런 주봉이 생기고 나면 좀 횡보하는 기간이 생긴다고. 요 레벨이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좀 한 6,500에서 7,000 사이 요 레벨에서 이렇게 약간 횡보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횡보하면 또 이제 가두리 양식장처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오늘까지만 해도 이제 추세나 모멘텀이었는데 이제는 레인지 긋고 여기 가면 팔고 여기 가면 사고. 근데 주로 이제 여기 내려가면 사고 해야겠죠. 코스피 주봉 보셨고요. 주봉 굉장히 고무적이다. 코스닥도 이 친구도 666 뚫고 올라왔죠. 그죠? 666 이틀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뚫었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좀 힘이 없어서 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또 666에 사서 오늘 좀 차익 실현했을 거라고 믿어요. 코스닥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말씀 안 드렸지만 저는 좀 차익 실현했습니다. 네. 그 코스닥 150 ETF 산 거 일부 차익 실현했어요. 오랜만에 그쪽도 호가가 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도가 되대. 그래서 좀 팔았고요. 코스닥 주봉 보시면은 얘도 그죠? 엄청난 그 아래 꼬리. 사실 이제 이 친구는 오늘 자기 동력이 아니고 형 따라 간 건데 코스피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엉겹결에 따라 올라간 건데 문제는 코스닥은 항상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뾰족한 주사기처럼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죠. 싹 붙었죠. 그래서 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친구 700까지 다시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코스닥도 한시름 이제 놨다. 그리고 아마 다음 달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정책도 많이 나올 겁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악재가 순식간에 뭐랄까 사라지거나 약간 잊혀진 상황이다. 그죠? 지금 악재가 뭐지? 기억 안 나시죠? 잘 안 날 겁니다. 지금 악재가 뭔지. 악재가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전쟁 중이고. 근데 더 뭐 지상군 투입만 안 하면 또는 핵만 안 쓰면 상관없는데 그들은 좀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하기 힘들 테니까. 그래서 오늘 차트 좀 보셨고요. 원달러 환율 이 와중에 또 강해졌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고 1,400원 지금 1,424원인데 1,400원을 뚫을 거냐? 저는 1,400원 아래로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환전하실 거면 1,400원 예, 이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애플 네. 미국 시장도 좀 다뤄야 되는데 이게 워낙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못 다루고 있는데 미국 시장 다루는 코너 뭐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다루는 거 그건 이제 제가 다른 분을 좀 모셔야지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QQQ 몰빵 그거 계속 몰빵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는데 몰빵 하시는 거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뭐 죽게 하겠습니까, 그죠? QQQ는 또 뭐 제가 별로 상관없는 애들이라서 등락률 코스피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간으로 56%밖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간으로 빠졌어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뭐 복구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굉장히 했었으니까 연간으로 코스닥도 좀 하락하고 있고 S&P 500이랑 나스닥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8% 정도 뭔가 짜고 치는 것처럼 하고 있죠. 상해도 좀 요즘에 빠지고 있고.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서 다른 시장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표가 안정적이죠. 어떻게 보면 뭐랄까 경제 지표가 예상이 돼요. 그냥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초에서 1,450원 사이. 그리고 금리는 3년 금리 얼마죠? 3.8 요 근처고. 코스피는 빠지다가 좀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시장 플레이가 이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환율이 다시 1,538이에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볼까요? 무슨 일이 있는지. 진짜요? 왜? 그럴 리가 없는데. 그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화가 아까보다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좀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오랜만에 엔화 공조로 들어왔고 엔화 강세로 만들려고 이거 못 참는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엔화가 더 약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엔화를 사고 달러를 파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지난 새벽에 했다는 거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분간 엔화가 더 약해질 리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있어서 좀 보셔야 되고 등락률 보셨고요. 다음은 히트맵 주간으로 코스피 주간으로 삼성전자는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고 뭐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 빼고 나면은 대부분 파란색 그래도 하락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죽다 살아났다 진짜 그죠? 다행이야. 근데 좀 아쉽습니다. 이 7월 마지막 주 재밌었는데 재밌는 주는 이제 아마 반등했다가 저 한 9천쯤에 한번 또 재밌는 주가 한번 더 생길 것 같긴 한데 그때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한 10월이나 11월쯤일 것 같습니다. 주간 코스닥은 이제 사실은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알테오젠하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상승했지. 죽지는 않았잖아, 그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응? 뭐 날벼락? 뭐라고 방금 하신 것 같은데. 미장 레버리지가 막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군요. 2026년 코스피 탑10 오늘까지 탑10입니다. 오늘까지 감안한 거고요. 삼성전기가 여전히 1등이고 그런데 수익률을 보시면 삼성전기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누적으로 420%였는데 지금 347%로 하락했고 대부분 다 하락했죠. 이번 주 약간 상위 종목들이 수익률 상위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어요. 보시면 그죠? 그리고 SK가 이제 쭈루룩 다 잡고 있습니다. 4개나 있습니다. SK가 삼성전기랑 대우건설은 이제 계속 자리 잡고 있는데 삼성전기 오늘 엄청 세대. 그리고 나머지는 SK 친구들이 3, 4, 5, 6까지 했고 6은 아니네 7이네요. 삼성전자 있고 그리고 좀 이쪽에 있던 친구들 중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LG이노텍 엄청 아래로 내려갔고 OCI 홀딩스 사라졌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저 아래로 내려갔고 그래서 다시 주도주가 살짝 반도체로 간 거죠. 근데 오늘 반등이 워낙 반도체에 세서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하나 또 있죠. 우리가 이제 순환매를 할 거냐 과연 다음 여기서 좀 진정이 되고 반등할 때 반도체 말고 왜냐면 좀 불안하니까 반도체 말고 다른 것들이 갈 거냐 뭐 자동차 또는 뭐 건설 전력 변압기 이런 것들이 갈 거냐 오늘 보면 어때요? 오늘 보면 갈 것 같아요? 아니죠. 상한가 못 치잖아요 걔들은. 상승할 때 상한가를 쳐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찾는 거 귀찮아합니다. 그냥 대장주만 하는 거고. ETF 사면 ETF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제가 보면서 선물 그 상한가가 20%죠 아마 그죠? 20%가 선물 상한가고. ETF 상한가는 얼마인지 아세요? ETF 아마 30%일 텐데 옛날에 그거 막 상한가 거기 막 갇혀 있을 때 그걸로 또 차익거래 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상한가가 달라요. 거의 그 기초자산이 거의 같은데 상한가가 달라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런 거 하면. 그래서 야선은 8%가 상한가죠. 그러면 우리나라 ETF 사고 그 상한가 없는 거, 그 코르 있잖아요. 코르 같은 거 사고 야선 까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맨날 그런 것만 노리고 있는 거죠. 네. 코스피 탑10 했고 이번 주는 부활의 주였나? 이번은 뭔가 약간 종교적이야. 제가 장르만 여의도 가서도 그거 하고 머니코믹스에서도 그 전도사님 오셨던데. 근데 제가 약간 예전에 들었을 때는 찬송가 같은 거였는데 요즘은 약간 팝 같은 걸로 하시대요. 그래서 뭔가 좀 바뀌셨나? 혹시 어떤 그런 뭐랄까 항의를 받으셔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무슨 지금 야간 선물이 또 상한가예요?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소통하는 방송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을 지금 볼까요? 상한가는 아닌데 아직 0.15밖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못 갈 텐데 오늘도 야간 선물 꽤 많이 올라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걷어야 돼요. 지금 쇼친데가 걷어야 돼요. 쇼친데도 있고 숏이 아닌 비워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급할 거예요. 약간 기관 위주로. 이번 주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GDP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기가 끝나면 그 분기가 끝난 달의 다음 달의 후반, 그러니까 6월까지 2분기 끝나고 7월 달 거의 마지막쯤에 GDP가 나오는 거죠.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분기의 GDP를 이렇게 집계하는데. 그래서 GDP 속보치는 이제 QOQ 연율로 1.5%.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예상이 2.1%였으니까 높진 않은데 별로 시장에서는 신경 안 썼고, 물가지수도 생각보다 낮았는데 별로 신경 안 썼고, FMC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그죠? FMC 저희가 이제 라이브는 했지만 캐미너 씨가 좀 무심하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시장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금리가 상승했고 그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도 빠진 거죠. 그렇게 많이 하락했는데도 금리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크로 쪽에서 좀 변화가 있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약간 꼰대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가 어떤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기업의 주가가 어떤 그러니까 주식판이라는 판에 올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주식판, 금융시장, 자산판을 버티고 있는 게 그 금리나 통화 정책이나 환율이나 이런 어떤 그런 기둥 같은 매크로 기둥들이 받치고 있어야, 그게 안정돼야 기업이 돈을 벌면 주가가 그대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이 흔들리면 얘가 아무리 주가가 좋아도,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도 판이 흔들리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기업을 보시는 눈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돈을 벌지, 이 산업이 될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랑 같이 금리나 어떤 매크로 쪽에서 보는 세상의 어떤 단단함, 이것도 조금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맨날 답답한 소리 하는 매크로 애널리스트들이 있는 거고, 제 친구 중에 이제 강현기 위원도 사실은 맨날 잘 맞지도 않는 지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이런 한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금리도 많이 얘기하고 잘 별로 얘기 안 하는 이런 QOQ 이런 거 계속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노력하는 거고, PC 물가지수도 이제 하락했고, 영국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근데 2, 3주만 해도 모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다 동결한 게 그쪽도 조금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국도 금리 결정을 했는데 동결했지만 매파적으로 했습니다.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물론 영란은행 총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멤버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연준도 그렇고 영란은행도 그렇고 오늘 BOJ 일본 중앙은행도 그렇고 좀 매파적으로 다 인상하자고 한 그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파적인 이제 금리 동결이었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조금 불안해했었는데, 어제 오늘은 뒤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렇게 한 번에 돌리는 게 한 2, 3년, 3, 5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건데, 어쨌든 참 진기한 그 구경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총 1, 2위가 상한가를 치고 그런 것들. 이번에는 부활은 했는데, 한국은 부활한 게 맞는데 약간 미국 쪽은 오늘 가서 봐야 됩니다. 어제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는지. 알비우 빨리 말씀드릴게요. 알비우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당장은 금리를 안 올리지만 올릴 것처럼 얘기했고, 여기 보시면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인상 주장 소수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좀 드문 일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은 안 올리지만 시장에다가는 올린다고 시그널을 준 겁니다. 사실 이 세 명이
그 어쩌면 연준 의장이 그 인상 주장 안 하면 안 돼요, 어게인스트 하지 않으면 안 돼요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그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인상 주장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대신 이게 시장이 조금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시장이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게 경제 성장률이 이미 굉장히 높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번에 2분기 GDP 성장률이 1.3밖에 안 된다. 이런 해석이 있긴 한데 말도 안 됩니다. 왜냐면 3분기 지금 예측이 5%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낮으니까 금리를 인하해 줄 거다라는 주장은 거의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은 주식시장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지금 중앙은행은 마치 금리를 안 올리면 안 될 것 같은 경제 데이터들을 받고 있어요.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자산 가격 상승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요즘에 증한 기금 펀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증한 기금도 조건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많이 망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온 거잖아요. 연간으로는 아까 보셨겠지만 연간으로는 코스피가 55%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좀 다른 걸 해야 됩니다. 박종철님 그리고 아까 외국인이 산 거 외국인 많이 샀죠. 다음 주도 살 겁니다. 그리고 박종철님은 내 친구가 혹시 종철이니?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 우리 옆집 살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대전에 딴 얘기하면 안 되지. 네. 대전에 제가 이제 가수원이라는 데 살았는데 가수원이 아마 물숫자에 뭐 이런 아름다울 가짜일 거예요. 정확히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저랑 동갑이었는데 그 친구 야구도 잘하고 그랬는데 연락이 어느새 끊겼네요. 네, 이따 전화할게. 고맙습니다. 관저동 산다고요? 우와, 옆집이네. 저 가수원 살다가 월평동으로 이사 갔는데 과수원 아니고요. 가수원. 한화가 이기고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 진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날이네요. 어쨌든 각자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다 서울 사람들 아니네. 서울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다 지방 사람들이군요. 오, 지방이 좋지. 그지? 오늘 근데 뭐 다들 크기 많은 거 보니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역시 알상무단이라고는 하지만 주식을 다 들고 있구나. 저를 안 믿은 거죠, 그죠?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깊은 회의가 있어요.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진짜 아무도 안 팔기로 약속을 하면 주식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다가 뭐 삼성전자가 우리가 아무도 안 팔기로 어떤 서약 같은 걸 했어.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주당 2억이 됐다 쳐봐요. 우리 다 부자 되잖아요. 근데 그 2억이 진짜 부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죠? 누구한테 팔 거야? 우리 다 한 주씩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본시장이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그냥 다 같이 안 팔면 올라가고 다 같이 팔면 내려가는 건데 이번처럼. 근데 그 생성된 부라는 게 이제 누구한테 일을 시키거나 재화와 노동력을 살 때 그 부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 마치 이제 예비 연료 같은 거예요. 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킬 수 있고 그걸 주면서 또는 재화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된다는 건 그런 동력,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응축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가 우리 휘발유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에서 경제 성장이 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만 가격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트 되면 그건 이제 화폐적 현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금융 쪽에서 이제 보는 거라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왜냐면 돈 숫자적으로만 이게 커지면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확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경제 위기 같은 거고. 그래서 또 이상한 딴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깊은 회의 같은 게 있지만 그래도 따면 좋아, 그죠? 우선은 내 잔고에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좋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화폐 환상 이게
세상이 돌아갈 거다라는 믿음, 내가 월급을 받으면 난 보지도 못한 돈이 그 계좌에 꽂히고 디지털리 그걸 주면 내가 치킨을 사 먹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사실 이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왜 신뢰가 안 가고 왜 못 믿냐? 우리가 뭐 사실 입국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중국 같은 데 잘 못 믿는 게 그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서로 신뢰하는 거다. 그런 면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올리지만 금리는 인상할 것처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MS 하루에 막 14% 상승해. 이렇게 큰 회사가 게다가 죽을 뻔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오늘도 아마 상승할 겁니다.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지표들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MS 되게 좋을 것 같고 메타는 좀 빠졌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 그죠? 좋았는데 좀 일찍 발표된 친구들은 메모리 반도체를 밀어서 내리는 쪽으로 작동했고 어제는 그러지 않았다. 어제는 메모리 반도체도 강하고 뭐 하이퍼스케일러도 강한 애들은 또 강하고 그리고 이제 그 AI로 하는 서비스하는 회사들도 좀 강하고 그래서 미국도 전반적으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지되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또 강해지면 제 생각에 2% 정도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또 좋고 그러면 또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뭐 속스리나 이런 게 강해지고 또 한 번 가고 그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시나리오인데 다만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거기서 한번 좀 쉴 수 있죠. 좀 보고 주말에 제가 다시 전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실적 다 좋죠.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요 부분이 문제인데 메타도 그렇게 실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캐시플로우나 시장은 여전히 자본 지출에 대해서 메타의 자본 지출, 메타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못 믿어, 그죠? MS보다. 그래서 메타는 실적이 그렇게 MS랑 뭐 엄청나게 나쁘지 않았는데 메타는 하락했고 MS는 상승했고 얼마 전에 구글 잘했는데 그때 분위기도 안 좋긴 했지만 어쨌든 주가가 하락했죠.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굉장히 까다롭게 하이퍼스케일러하고 심지어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도 까다롭게 오늘 키오시아 보면 실적 뭐 나쁘다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메모리 반도체 낸드 만드는 애들은 다 똑같아 막 이랬는데 이제는 다 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요. 가격이 다 비싸져서 다 살 수가 없어요. 가격이 낮을 때는 다 살 수 있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회사 다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올라가서 그 중에 좋은 거를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꽤 많은 속가내기 또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거다. 그럼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옥일까요? 석일까요? 옥 쪽에 가깝죠. 옥 쪽에 가까운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그 번 돈을 주주한테 주는 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갖은 수를 다해서 안 주고 뭐 딴 걸 하려는 거죠. 그걸 투자해야 된다. 나 투자해야 되니까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 그 배당 그런 거 나왔는데 좀 생각보다 적죠. 특별 배당이기도 한데. 그런데 투자해야 되니까 라는 어떤 명분을 들이대면 또 할 말은 없는데 좀 줘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도 주주가치 제고라는 걸 좀 해보자. 말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면 안 되나? 돈 많이 벌었을 때 뭐 배당을 막 시가 배당을 20% 한다든가 한 번만 안 되나?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 해서 뭔가 그게 되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면 계속 하면 되고 특별 배당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 한번 해보면 안 되나? 그죠?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다른 데도 따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시장이 까다롭게 굴기 시작했다면 한국 시장이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까다롭게 이제 굴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오라클이나 좀 약한 친구들한테는 시장이 굉장히 강한 잣대를 대고요. 또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채권 발행할 겁니다. 이제 7월 됐으니까 7, 8에 또 채권 발행하거든요. 그 하이퍼스케일러가 하겠죠. 그런데 뭐 그거를 이제 소프트뱅크가 한다던가 오픈 AI가 한다던가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발작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국채시장도 채권시장 자경단이 뭐냐면 스스로 이제 경찰처럼 지키는 거예요. 채권시장은 이제 호구 잡히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채권 시장의 가장 큰 어떤 빌런은 국가입니다. 국가. 태원이 형? 멈춰? 뭘 멈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다가 요즘에 그 채팅이 보여서 어쨌든 채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국가가 싼 값에 낮은 금리 주고 자꾸 우리 피 같은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맨날 세금 뺏기는데 짜증나. 그래서 국가가 싼 값에 채권을 던지고 돈을 내 걸 뺏어가려고 하면 채권 시장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사보타지를 하는 겁니다. 안 사요 이렇게.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 계속 금리가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 자경단 이런 이제 의식이 있어요. 채권 시장에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영국 지난번에 리즈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시티랑 얘기 안 하고 그 재정 정책 발표했다가 바로 얼마 만에 교체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아마 하이퍼스케일러들 간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회사 간에 좀 격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롱숏 하면 좋겠죠. 저는 MS 사고 메타 깝니다. 메타가 여기서 반등한다고 해도 MS보다는 반등 못할 거예요. 좋죠. 페어 해가지고 딱 맞춰놓으면 한 3개월 후에는 플러스 20% 정도 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 돈도 안 드는 거니까 MS 판돈으로 메타 사면 되거든요. 사실 순서는 반대예요. 메타를 내 현금 넣고 산 다음에 그걸 담보로 MS를 빌려다가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래서 고금리 때 헤지펀드가 잘한다. 왜냐면 금리 내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스터디 해보면 분석해보면 고금리 때 헤지펀드 설정된 헤지펀드가 잘해요. 잘 되고. 이번에 망한 그 친구는 2024년이니까 저금리에 된 놈이죠. 그렇게 잘 못해. 약간 온실 같은 환경에서 시작한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동아시아 통화는 이번에 달러가 약해지면서 좀 진정됐어요. 이게 인도네시아 루피, 태국 바트 같은 경우는 좀 진정됐고 근데 태국 바트는 최근에 좀 많이 약해져가지고 지금 7% 정도 절하돼 있거든요. 뭐 한국 원화도 그랬지만 태국 바트는 계속 신경 쓰인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이슈인데 엔화거든요. 엔화가 지금 164엔이었다가 어제 개입이 들어와서 159엔까지 하락했다가 158엔까지 하락했다가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조금 상승했는데 요거는 꺾인 겁니다. 여기까지 우선 꺾은 거고 맘먹고 꺾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환율 개입입니다. 원화가 아니고 우리나라 원화는 이런 거 거의 없죠. 그죠? 우리는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군대로 치면 짬이 안 돼요. 우리는 일병 초봉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 정도 하려면 상병 말이나 병장 초 정도 돼야 나 개입 좀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페드랑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랑 얘기하고 IMF랑 얘기를 해야 돼요. IMF가 모니터리 그 환율 관리하는 펀드거든요. 원래 IMF가 그쪽이랑 얘기하고 N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이번에 쭉 밀었으니까. 근데 아마 오늘 밤에도 또 할 겁니다. 오퍼레이션 할 거고. 어쨌든 160N 위로는 못 올라오게 막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시장에서 엔화를 사고 달러를 팔아야 돼요. 달러를 팔려다 보면 달러 자산이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미국채를 팔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확인 안 되죠. 어쩌면 이제 이번에 미국은 동참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날 FMC 끝나고 얼마 안 됐을 거고 케빈 러시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프랑스 중앙은행도 안 들어온 것 같고 이번에 일본이 좀 단독으로 일본하고 몇몇 은행들이 한 것 같은데 잘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번에 큰 힘 없이 여기까지 밀었다는 건 조금만 더 밀어볼까 하면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화 약세에 베팅하시면 안 됩니다. 엔화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니케이가 약해지죠. 그죠? 니케이가 약해집니다. 제가 요즘에 그 기세로 볼 때, 제 올해 사주나 뭐 이런 걸 볼 때, 올해 말로 갈수록 좋대요. 그래서 10월, 11월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10월, 11월에 뭐가 좋은 일이 있을까? 니케이 약세가 있는 겁니다. 차트적으로 이렇게 약해지면 니케이 225가 이거 니케이 225인데 아니구나 뭐 달러엔이네. 죄송합니다. 이게 주고 이게 1이네요. 흥분해서 그래요. 뒤에 짱이 있나 보다. 니케이 225가
10월, 11월쯤에 여기 이번에 간신히 121선 딛고 올라갔거든요. 다음에 걸리면 이거 뚫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제가 니케이가 반등할 때까지 제대로 된 반등점을 잡을 때까지 이번처럼 니케이가 제대로 된 반등점을 잡을 때까지 제가 계속 니케이 빠진다고 왜 빠지는지 누구 때문에 빠지는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글로벌 채널 되는 건가? 니케이 숏에 관심 있는 분들. 그래서 지금 요거 데드크로스 나고 있는 거예요. 니케이 계속 놀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니케이 숏 제가 4만에서 끊었거든요. 4만 어디야? 저 아래서 끊었어요. 근데 다시 제가 아직까지 선언은 안 했지만 6만 6천에서 다시 한번 숏을 선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기세면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니케이니까 뭐 상관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니케이 투자하시는 분 있나? 어쨌든 니케이 흥분되고 있습니다. 에너 한 번만 더 개입해주길 바랍니다. 이번 중앙은행장은 마음에 들어. 그렇죠? 외인이 드디어 오늘 사서 근데 사실 이번 주는 순매수는 아닌데 엄청 팔았다가 오늘 거의 8조 정도 사면서 하루에 8조 원을 이렇게 빨리 산 거죠. 오늘 산 추이도 보면 마치 계속 쭉 사서 8조가 아니고 생각보다 빨리 한 6조까지 올라가서 7조에서 머물러 있다가 8조에서 좀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빨리 거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외인도 7월 31일에. 그래서 이쪽 리밸런싱은 이제 사는 쪽으로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고 더 고무적인 건 진짜 좋은 거는 개인이 꺾였다는 겁니다. 개인 순매수가 드디어 꺾였어. 오늘도 팔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강력한 코스피 상승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만 여기 속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꺾인 것보다 개인이 꺾인 게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2주째 꺾인 거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개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팔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요 파란 선이 4주 선입니다. 4주 이동평균. 다음 주에 여기 뾰족 올라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금 기술적인 어려움, 기술적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주식이 뭐 갇히고 뭐고 상승하는 게 세상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운전하다 보니까 주식이 안 좋은 날은 와 진짜 너무 무서워요. 막 엄청 거칠어. 근데 주식이 좋은 날은 또 부드럽게 양보도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매달 한 5%씩만 상승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용도 감소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죠. 그죠? 이미 트리거를 건든 게 꽤 있고 일부 분들은 조금 질려 하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점에서도 그냥 나 주식 별로 모르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그냥 좀 먹었는데 이제 나갈래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제 신용 같은 경우는 이제 빌려줄 일만 남았으니까 다음에 코스닥 6665 오면은 이제 신용 하셔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ETF 사세요. ETF. 그리고 코스닥도 승강제 된다니까. 근데 승강제 되면 코스닥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칸막이를 나누면 살 수 있는 게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협박을 해. 이렇게 안 좋게 계속 그러면 다 상폐한다. 코스닥 자체를 상폐한다. 그럼 막 숏이 다 걷어야 돼가지고. 코스닥은 그 수밖에 없다. 돈을 벌든가 아니면 미친 짓을 하든가 안 그러면 넌 못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고요. 코스피는 잘하고 있어. 코스피는 돈 잘 벌고 있고 대신 배당을 좀 해라. 회사들 배당 안 하면 조금 협박도 좀 하고 거래소도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52주 신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제가 이거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이에요. 52주 신고가를 낸 코스피 200 중에 52주 신고가 낸 게 하나도 없어. 더 놀라운 건 코스닥도 없다는 겁니다. 두 개 더 없는 건 진짜 처음이었어요. 우와. 그래서 진짜 약한 시장은 약한 시장이었다. 금요일에 이렇게 들어올리고 서도 이런 종목단으로 내려가서도 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참 죽을 뻔했구나. 다들 사실 이게 돈의 일쿠가 아니고 뭔가 다들 우울해졌다고 할까 그런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막 까불까불하고 다니다가 어제 이제 장르가 뭐니부터 조용히 있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은 아니고 조용히 이렇게. 그래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도 기분 나쁘신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오늘은 사실 오늘 이랬다. 이번 지금까지 이랬다. 이거 별로 관심 없으시죠? 점점 미래지향적이네. 그죠? 그럼 다음은 뭘로 먹을까? 오늘 이제 꽤 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야금야금 밑에서 샀는데 꽤 수익이 많이 났더라고. 그래서 삼성전자 반 팔았는데. 아, 그리고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수량을 줄여서 얘기한다. 저 정도면 막 몇 억을 하고 있을 거다.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천만 원, 그것도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천만 원 이렇게 뭐 그 근처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말하고 내가 오늘 상한가 간다고 SK 하이닉스를 사고 상한가에 걸어두면 그 양아치지. 그죠? 물론 제가 그렇게 실현 능력은 없는 거긴 하지만 한번 해봤어요. 한번 제가 SK 하이닉스 사실을 할 텐데 고해하는 건데 28%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2%만 더 올라가면 상한가를 치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상한가를 본 기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라는 염원을 담아서 시장가로 제가 사버렸어요. 근데 상한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팔았죠. 바로 2% 먹었습니다. 2%. 한 3만 원 먹은 거네. 우와. 신기하다. 52주 신고가가 하나도 안 나왔어. 그래서 52주 신저가를 뽑을까 하다가 분위기 좋은데 약간 가지고 계신 분들 속상할까봐 안 가져왔습니다. 주말 자료에 올리겠습니다. 주말 자료에 52주 신저가들을 제가 추려가지고 누가 이 와중에 제일 바보였는가 그런 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 안 하시면 되니까. 삼성전자 차트 보죠. 차트는 요거 이제 캡처한 건 보고 조금 있다가 다시 라이브 차트로 가서 HTS, LS증권 HTS인데 그 회사마다 또 HTS가 미묘하게 좀 달라요. 같은 그 아마 플랫폼을 쓴 그 같은 코드인가 뭐 그걸로 해서 이제 만든 건 아는데 미묘하게 달라가지고 저는 이제 몇 개 쓰고 있는데 LS증권 걸 계속 보여드리고 의리로 제 또 친정이니까 삼성전자 121선을 뚫고 화수목 여기 빌빌대다가 한 번에 121선을 뚫고 시작해서 또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서 21선을 잠깐 위로 뚫었어. 우와,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우와. 저 이거는 이제 뒤집어 볼까요? 약간 이렇게 뒤집고 뒤집으면 안 되고 좌우도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면 하락하는 차트죠. 그죠?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세다 역시. 우리나라는 삼전 하이닉스가 짱이다 진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HBM 논란도 좀 있고 메모리 반도체 미국 시장에서 약한데 이걸 한 방에 되돌려. 한 번에 뚫고 간 걸 한 방에 되돌리고 약간 하락 추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 내내 여기 뚫고 내려가면 요 구름대 아래로 들어가 버리면 뭐 여기 30만 원대로 다시 되는 거죠. 한 번 더 모멘텀 받으면 30만 원 뚫고 35만 원으로 가는 거고. 예,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제 펀더멘탈 또 보긴 하지만 기술적인 거나 단기 대응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귀를 막고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영화 얘기할 때 다시 오시면 됩니다. 영화 얘기 곧 할 테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차트를 다른 관점에서 보거나 그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걸 약간 틀어서 보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다고 하는데 옆에서 살짝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에 굉장히 취해 있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세상이 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랑 상관없는 쪽에서 볼 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볼 때는 아 쟤네 뭐 부품 만드는 애들이 정말 우리가 좀 부족해서 사줬더니 저기 기고만장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하실 때는 계속 이제 다차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장하다. SK 하이닉스는 20일 이평을 못 친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친구도 바로 올라가서 이 친구는 이제 더 장한 건 상한가를 쳤다는 거죠. 상한가를 치고 끝냈어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인스타 그 스토리에도 올렸는데 어제 이제 회장님께서 사셨잖아요. 우리 회장님이 또 이쪽 우리랑 이제 같은 어떤 뭐랄까 우리랑 한번 같이 플레이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촉도 있고 딱 그 신고하시지 않을 정도의 주식만 딱 사셨잖아요. 미리 이 얘기는 이제 의외성을 준 거죠 시장에. 그리고 그
그 수량을 알아. 그 수량을 신경 썼다는 것 자체가 나는 여전히 마음은 우리와 함께 있구나. 함께 하고 계셨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내가 생각해봐요. 내가 이제 그 회사 직원이야. 근데 우리 오너께서 사셨어. 이렇게 세심하게 사셨어. 그 주가가 빠져봐. 절대 오늘 막 뭐 폭락을 해도 그 SK 하이닉스는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 오너님이 사셨는데 빠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삼성전자 이놈들이 28% 오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상한가 쳐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맨날 이런 생각하고 놉니다.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침에. 물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빨리 치고 거기 머물러서 한국에서 끝났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음 주에 삼성전자는 또 가만히 있을 건가? 뭘 하겠죠. 뭘 할 겁니다, 아마. 그냥 시나리오 쓰는 거예요, 그죠? 이게 더 그럴듯한가요? 아니면 AI 내러티브가 더 그럴듯한가요? 그죠? AI 내러티브는 그럴듯해도 확인하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3년 걸려요. 근데 이건 바로 다음 주면 확인이 되거든요. 틀리면 또 다른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안 되면 말고 차트 보면서 가고. 이게 트레이더의 삶인 거죠. 근데 저한테 매니저나 어떤 가치 투자자의 면모를 원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말고 제가 가치 투자란 무엇인가 이런 거. 제 이런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런 책도 있어요. 헤지펀드 핸드북, 헤지펀드 실무. 제가 한 거긴 한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맥스 태그마크의 라이프 3.0. 이거 저 AI 믿고 그래요. 이거 다 읽고서. 저도 AI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쪽에서 볼 때는 좀 그렇고. 이런 거. 네오콘 이런 거 꼭 읽어줘야 됩니다. 네오콘이 뭔가. 미국의 이제 딥스테이트는 싫어하지만 딥스테이트를 추구하는 사람들. 여기. 그런 사람들. 음모론은 이제 차고 넘치니까 제가 강세장 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강세장 되면 진짜 재미가 없잖아요. 그때 음모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에는 강세장 뭐 바로 다음 달부터 되면 또 재미없어요. 그럼 여기 안 오셔도 되고 뭐랄까 이랜드 뮤지엄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돼요. 심심하겠다, 그죠? 강세장 되면. 저는 이제 강세장 되면 긴급 작전 타임 이런 거 안 하고 새벽에 안 하고 영화 얘기나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받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오늘은 7만 원을 넘겠지 했는데 못 넘어, 그죠? 이거 이제 버리는 걸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제 포트에서 곧 없앨 생각입니다. 2주 있었는데 한 주 팔았습니다. 안 되겠더라고 얘는. 그래서 힘내시고요. 누구 말씀하시는지 알죠? 힘내시고 저는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LS 일렉트릭 또 좀 기다리고 보겠습니다. 채널이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보시면 이런 거 무시 못하겠다는 거 아시겠죠? 이 채널 이 뭐 말도 안 되는 선을 왜 긋고 그래 하지만 이상하게 이거 따라간다니까, 그죠? 다음에 얘가 그럼 LS 일렉트릭이 반짝 올라가면 여기 요소 주황색 요 보라색 선에 딱 맞거든요. 여기 얼마야? 20만 원에서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해, 그죠? 그래서 LS 일렉트릭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18만 원에서 20만 원 올라가는 거 이 9분의 1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대차 넘어가고 50만 원은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넘어가고 끝났다.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가 이제 지금은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차트 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요거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요게 이제 6월 19일 이때가 6월 초거든요. 6월 1일부터 이게 6월 1일이에요. 보시면 6월 1일에 우리가 8,788 그러다가 죄송합니다. 이게 6월 1일이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언제냐면 6월 8일입니다.
이렇게 큰 음봉이 났어요. 그리고 요 5월 말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고 복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이러네. 죄송합니다. 야. 다음 날 양봉 8%. 지수가 8% 올랐고 그 전날에 지수가 8% 빠졌어요. 저는 지수가 8% 빠진 날 다 팝니다. 왜냐면 이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때 무슨 뉴스가 있지 않았어요. 그죠? 전 여기서 우선 다 팔아요. 여기가 언제냐면 7,400에서 다 팔아요. 그 다음에 반등 나와도 이날 안 쫓아가요. 왜냐면 한 주가 안 끝나서. 그리고 다음에 또 빠져. 이 양봉에서 못 팔았으면 이때 또 팔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거든요. 지수가 우선 8%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양봉인데 또 빠져. 그리고 또 이렇게 시작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 이러면서 알겠죠? 이때랑은 다르잖아요. 사뭇. 근데 우리가 취해 있었죠. 이때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어이 9,000을 찍습니다. 여기서 만 간다고. 근데 거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못 팔았으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지수가 10% 빠져.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못 팔으면 이제 어쩔 수 없지. 이거 계속 이게 흘러내리는 거 맞는 겁니다. 이제 한 번에 흘러내리지도 않아요. 빠졌다가 약간 희망 줬다가 또 팔고 희망 줬다가 또 팔고 이제 여기서 완전히 구름대 아래로 내려가 7천이 깨졌어. 여기서부터 이제 도망가봐야 실익이 없어요. 왜냐면 하단이 6천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61선도 아니고 121선 간신히 버티고면서 120 영업일이면 20 영업일이 한 달이라고 치면 거의 5개월, 6개월 정도 평단 아래인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버티기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6천도 아니고 5천을 깨고 잠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올 만큼 오긴 합니다. 이게 30%, 40% 빠졌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앞을 그려야 되는 거죠. 앞에는 이제 저항선이 있습니다. 6,700에 한 번 있고. 죄송합니다.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6,700 쪽에 한 번 있고 21일평도 있어서 6,700에서 6,900 사이에 이제 큰 저항이 있는 거고 저 위에는 이제 구름대가 있는 거고 다행인 건 구름대가 좀 얇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그래서 대응은 여기가 이제 오늘이 7월 말이니까 8월 말이 언제냐면 요때거든요. 요때까지 요 정도 남았어요. 시각적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놓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야, 여기서 7,300에서 요 위에 요 구간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깨지면 5,700이 깨지면 또 이제 비상모드 들어가는 거고 이 안에 있는 한은 조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7,400 여기 얇은데 이제 일목균형표는 그렇게 보거든요. 얇은데 여기 뚫고 7,500에 가 있어. 8월 말에 다시 위쪽을 볼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름대 아래에서는 아래를 보고 구름대 위에서는 위를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특히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일봉이 여기 7,500에 가 있으면 20일 이평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8월 30날쯤에 20일 이평이 얘를 뚫고 올라가고 있고 이 일봉이 여기서 힘찬 양봉이 여기 생겨서 7,500 위에 있으면 저는 이제 바이콜을 또 할 거예요. 거기서 깨지더라도 거기서 하락해 내려가더라도 큰 손실 없이 털고 나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안 잡으면 8,500을 가는 걸 못 잡아요.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한다. 펀더멘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잡기에 가까운 거죠. 주봉 보시면 주봉은 참 위쪽으로 많이 보이는 차트가 돼버렸죠. 이 아래 꼬리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난 이제 고통과 함께 우리가 단련된 거예요. 이 꼬리. 그래서 진짜 길지 않습니까? 이 꼬리 웬만한 한 달 동안의 등락폭을 이 꼬리가 다 응축해서 경험한 거라서 좋다. 위쪽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월봉 볼까요? 월봉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얘를 지워볼게요. 월봉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월간으로 저가가 지금 마이너스 38%거든요. 여기서 안 보이는구나.
여기가 저가가 마이너스 38%예요. 그러니까 월간으로 마이너스 30% 넘는 케이스는 진짜 거의 없다.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20%로 붙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월간으로 22% 하락한 거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이라는 게 사실 가능성일 뿐이죠. 그래서 뭐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 반등을 생각한 이유가 이런 거 감안하고 뭐 차트 감안하고 또 보노님하고 얘기하면서 보노님이 얘기해준 그 파생상품 포지션 그리고 미국에서 있는 전 이 그 헤지펀드를 몰랐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뭔가 조금 이상한 기류들 이런 거 다 감안하면 이때쯤은 거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라도 이미 저는 사실 화수에 다 걷었어요. 화수에 훨씬 더 많이 먹었는데 뭐 저점이 아마 화수죠. 목요일이 아니고 그죠? 목요일이 아니죠. 수요일이 저점이죠. 전 여기서 다 걷었습니다. 5,500에서 어쨌든 넘어가고 코스닥 보셔야겠나? 코스닥 코스닥은 이제 666밖에 없다. 666하고 700밖에 없다.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위쪽은 그냥 없는 거거든요. 위쪽은 뭐 저항이고 뭐 저항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어. 30% 올라가야 웬만한 저항다운 저항을 만나니까 생각하실 필요, 저항이 어디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알았죠? 주봉도 이제 뭐 한 이 정도 올라가야 20% 올라가야 이제 저항이 나오니까 저항 같은 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튼튼하게만 컷아웃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너무 놀리나? 제대로 하지 그랬어. 어쨌든 해외 주식 차트는 좀 이따 보고 종합이고 해외 선물 차트 원유 좀 볼까요? 원유 꽤 안정되고 있어요. 에너지 연결 보면 상황이 안 좋은데도 좀 안정적인 거 보면은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원유 쪽에서는 좀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요즘에 유로화 보셔야 됩니다. 유로화 유로가 좀 많이 못 강해지고 있어요.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 연결로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죠. 유로가 약하면 달러가 강합니다. 지금은 조금 엔화 개입 때문에 좀 그런데 어쨌든 유로가 좀 약해지고 있는 경향이 좀 있어서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오랜만에 금 볼까요? 금 주봉으로 약해지려고 하고 있죠. 여기 뚫렸어요. 좀 있으면 주간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일간으로 많이 약해졌죠. 일간도 커머디티는 되게 뭐랄까 정직한데 커머디티는 굉장히 차트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버티고 있긴 하지만 온스당 4,000달러 버티고 있긴 하지만 뭐 계기가 있으면 4,000에서 한 3,900까지도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은 더하고 그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구리 주봉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뭐 지어야 되니까 이 정도 할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못 올라가고 있긴 한데 차트가 나쁘진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제일 걱정되는 친구는 이제 오라클인 거죠. 오라클 친구가 제대로 반등을 해야 될 텐데 어제는 좀 반등했는데 이 정도 주간으로 보면 이 정도 간신히 조금 올라간 거라서 걱정이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오라클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시장은 대충 본 것 같고요. 시장 정리해 드리자면 이번 주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는데 다행히도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렇게 쫄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주 초에 조금 흔들릴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번 주에 견딘 것만큼의 변동성은 없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으로 먹으려고 들어갔던 친구들도 많이 나갈 예정이라서 그래서 의외로 좀 조용한 8월이 될 수도 있고 9월에 이제 찬바람 불면 형님들 돌아오시거든요. 그때 방향성 잡을 겁니다. 그때 위쪽으로 잡으면 따라가면 되고 아래쪽으로 잡으면 또 조금 빨리 도망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추석 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추석 때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짝수의 추석, 2008년 추석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98년 추석 LTCM 터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시장을 이렇게 정리해드렸고